년 개정 스투라이트 1강의 1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Dear Mr. Jones, 존스 씨에게 I notice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면 나는 뒤의 내용을 알아차립니다 또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뒤쪽에 동사가 또 나오는 걸 보니 요 사이에는 지금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당신이 편집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뒤에 how to raise poodles for fun and profit이라고 하는 지금 보면은 다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수 스미스에 의한 이 사람에 의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의 편집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U라고 하는 지금 보는 요 미스터 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이 있겠지. 편집에 대한 권한. So would you consider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목적이 바로 나오고 있지. 이 글의 목적은 여기 있지. 도서 출판 제안서를 보낼 건데 이거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쓰면 to inquire 질문하는 거, 물어보는 거지. 뭐에 대해서? willingness to review라고 하는 이 willingness라고 하는 것이 의지나 의향을 얘기해. 그래서 review, 검토할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의향을. 어떤 거? 제안서라고 하는 proposal이라는 것을 뭐에 대한 거냐면 book publication이라고 하는 도서 출판에 대한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것도 보고 가야 된다. consider 다음에는 뭐뭐를 고려하다라고 할 때 뒤에 ing 형태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뭐를 보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는 거겠지. 제안서를 보는 걸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뭐에 대한 제안서냐면 poodle book이라고 하는 푸들 책에 대한 제안서야. 그리고 이 책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health, 건강과 obedience라는 복종 그리고 grooming이라고 하는 여기 이 groom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몸치장 또는 꾸미기 이런 거를 얘기해. 미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애견 같은 경우에 건강에 관련된 것들 또는 복종이라는 어떤 교육에 관련된 것 또는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미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을 건데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푸들책에 대한 제안서를 볼 것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고 뒤에 나와 있는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을 봤더니만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지. 이럴 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that이나 which를 써도 큰 무리가 없겠네. So for 12 years, 12년 동안 I have been the owner. 저는 소유주였습니다. 뒤에 뭐에? oodles of poodles라고 하는 것의 소유주. 즉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콤마를 하나 찍으면서 뒤에서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서 명사를 한번 더 쓴 거지. 매장이거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것, 즉 어떤 매장인 이 oodles of poodles라고 하는 매장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 어떤 매장인가 봤더니만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동사를 쓸 수가 없어. 만약에 동사를 쓰려면 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쓸 수가 없는 거다. 이미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specialize in 하면은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 요거 specialize라는 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야 돼. 그래서 푸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인 oodles of poodles의 소유주였습니다. 12년 동안. 자, 여기부터 다시 좀 설명. 앞쪽에 나와 있는 부틱이라고 하는 것이 가게나 매장을 얘기하는 거고 specialize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건데 얘가 꾸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수식을 할 때 이 수식하는 것에 준동사를 쓸 수 있거든. 준동사로는 ing도 있고 또는 pp도 있고
또는 투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 그럼 세 가지를 봤을 때 ing는 능동도 있지만 진행의 의미도 있고,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고, 투동사 원형은 얘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돼. ing는 능동, 진행 다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는 여기 다 쓸까 그냥 능동.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수동을 만들 수가 없어. specialize라는 단어가 여기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pp 탈락.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미래 의미 안 되겠지. 그래서 ing로 이렇게 갔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게. 앞쪽에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얘 완료형을 왜 썼나 보면, 우리가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구조만 잘 맞추면 돼. 무슨 말이냐면 기준 시간을 놓고 그 기준 시간 이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기준 시간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게 바로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언급하려고 했던 거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쭉 봤을 때 12년 동안 봤을 때 나는 계속해서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소유주인 거야.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그만둔 게 아니야. 현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have plus pp를 쓴 거다. We do haircut.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haircut이라고 하는 미용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머리란다. 그 털 자르는 것들, 또는 styling이라는 맵시를 내거나 bathing이라고 하는 어떤 목욕시키기, 그리고 nail trimming이라는 트림이 다듬다야. 그래서 애견들은 손톱이 없으니까 발톱을 다듬는 거, 그리고 poodle charming school이라고 하는 푸들의 매력 학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 uniquely qualified to offer 이라고 했는데, 이 qualify라고 하는 단어는 자격을 주다라고 보통 얘기해. 자격을 주다. 타동사야. 누구누구에게 뭐뭐 할 자격을 주다. 그러니까 qualify A to 동사 원형의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 얘도 한번 좀 볼까? qualify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보면 돼. A에게 뭐뭐 할 자격을 주다.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수동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 자격이 부여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다라고 해석하지는 않고 자격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처럼 해석한다. 거기에다가 pp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ing pp는 형용사 성질이잖아. 그래서 앞에서 부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유일하게.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뭐 할 자격이 있냐? to offer. 제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off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공하다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 하나 뭐뭐에게, 목적어 둘 뭐뭐를. 그래서 poodle owners라고 하는 푸들 소유주들에게 많은 소중한 그러한 어떤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n these subjects.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어에 ing나 pp가 붙었을 때 능동 수동을 막 따지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형용사로 봐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qualified라는 단어 자체가 자격이 있는이라는 단어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쓴 거고, 형용사라는 단어에다가 부사를 꾸며준 거. 그럼 투동사 원형을 어떻게 그 형용사로 보면 될 수 있냐면, 이런 구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뭐뭐 할 정도의 자격이 있는 부연 설명을 하는 투동사 원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많은 것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조건 뭐 자타동사 따지고 능동수동 따지기보다는. 그리고 valuable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앞에다 in을 붙여도 같은 의미가 되고 오히려 강도는 더 세죠. valuable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가치 있는이 된 건데, in이 붙게 되면 가치를 매길 수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니까 라는 의미로. 또 하나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같아. less가 붙으면 없다라는 의미야. 가격이 없어. 그만큼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의미지. 모두 다 소중한 거고. invaluable. 제발 좀 공부해라 이거. 이 고3들도 틀리는 단어야.
가치가 없는 거구나. 부정적인 의미 아니야.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야. 다시 이제 뒤로. 그래서 may I send you? 제가 보내도 될까요? 당신에게 뭐를? 제안서를 뭐에 대한 non-fiction do-it-yourself book이라고 하는 non-fiction은 형용사야. 그러니까 소설이 아닌 허구가 아닌 사실적인 그래서 그냥 non-fiction이라고 보면 돼. non-fiction이며 do-it-yourself book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책. 이 책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고 앞뒤 콤마를 이렇게 지금 붙여놓고 있지. 부연 설명이야. 그런데 이 책은 뒤에 것을 겨냥하고 있어. aimed at 뭐뭐를 겨냥하는 뭐뭐로 향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고 aim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목적어를 어디로 향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야. aim A at B, A를 B로 향하게 하다라는 타동사거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imed at을 하나의 의미로서 뭐뭐를 향하는 또는 뭐뭐를 목표로 하는 요 정도로 봐도 괜찮아. ed 써야 돼. 그래서 poodle owners라고 하는 푸들 소유주들을 겨냥한 논픽션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에 대한 제안서를 당신에게 보내도 될까요? 인데 아직도 안 끝났네. 이게 on이라고 하는 것은 about의 개념으로 본다. 뭐에 대한 책이냐면 다시 한번 이 북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야. Taking care of their pet poodles라고 하는 그들의 애완동물 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돌보는 것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석을 쓰려면 그냥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돼. 끊어서 완벽하게 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목적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색깔 표시를 좀 해놔서 색깔 표시가 있는 것들은 한 번씩 꼭 써봐야 된다. A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self-addressed니까 주소가 이미 스스로 붙어 있는 거네. 반신용이야. 보낸 걸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반신용의 우표가 찍힌 그 봉투가 지금 envelope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그냥 봉투 정도로 보면 된다. 이 반신용의 우표가 찍혀 있는 그 봉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enclose라는 단어가 둘러싸다라는 것도 있지만 함께 봉투에 넣었다라는 의미로 enclose라는 단어를 써. 이게 타동사야. 목적어 없어서 수동으로 썼다. 봉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그 응답을 위해서라는 것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 출판 제안서를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글을 썼다라는 내용까지야.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에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걸 좀 보도록 하자. 2강은 목적인데 구입한 물건의 지불 계획 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request라고 하는 to request 요청하기 위해서 request 하면 to 동사원을 쓰거든. to adjust 뭔가 조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건데 뭘 조정할 거냐면 payment plan이라고 하는 지불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거지. 뒤에 뭐에 대한 뒤쪽에 purchased item이라고 하는 구매한 또는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Dear Mr. Diamond라고 하는 For a month ago 4개월 전에 I purchased a guitar at your store. 당신의 매장에서 기타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과거 시간이니까 과거로 맞췄지. I was pleased with the excellent service라는 훌륭한 서비스에 저는 기뻤습니다. Be pleased with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보면 될 것 같고 굳이 또 여기를 뭐 pleasing이냐 ed냐 이런 거를 따진다라기보다는 표현으로 보는 건 좋긴 한데 뭐 굳이 따진다면 비동사 뒤에 ing를 쓸 거냐 pp 형태를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고 그 뒤에 ing라던가 또는 pp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돼. 근데 이 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뻤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ed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저는 훌륭한 서비스에 기뻤고 그리고 am happy with the guitar 단어로 좀 바꿨지? pleased라는 단어를 happy로 기타에 행복합니다. 즉 기타에 만족합니다. 그 당시에 그 서비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정말 기뻤고 지금은 기타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am이라는 현재형을 써서 at the time of purchase 그 구매할 시기에 구매할 당시에 그럼 구매할 당시는 과거겠지? 그래서 다시 과거로 바꿨다. I agreed to a purchase price of $800라고 했는데 동의했습니다. 나는 동의했어. 과거 시간 어디에? purchase price라고 하는 구매 가격에 얼마의 가격인데 $800라고 하는 구매 가격에 동의했습니다. 뒤에 including tax 세금을 포함해서 includ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전치사처럼 봐도 큰 무리가 없다.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이제 또 분사구문으로 보려고 하겠지만 include라는 단어가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 이렇게 봐도 괜찮고 그래서 동사로 또 쓸 수가 없어. 동사가 이미 나와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포함해서 $800의 구매 가격에 동의했습니다. You were offering. 당신은 제공하고 있었죠. 또는 제안하고 있었죠. 이 offer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다, 제안하다. 일반적으로 명사가 바로 나올 때는 제공하다. 투동사 원형도 쓰일 수 있거든. 투동사 원형을 쓸 때는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 Interest free installment plan이라고 해서 interest는 여기서 이자야,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free, 없지. 그래서 무이자가 된 거고 installment pl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부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었죠. 또는 제안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공하다가 좀 낫겠네. 제공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sign up, 사인했습니다. 뭐 하기로? 투동사 원형. sign up, 투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사인을 하다. 그러니까 서명하다라는 거.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 좀 봐주면 돼. 뭐뭐 하기로 서명했다. 8month라고 하는 건데 payment make payment 하면은 지불하다야. payment라고 하는 지불을 만드는 거니까 지불하다야.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거니까 8개의 지불을 만들기로라고 했으니까 8번 지불하기로 사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근데 이 8번의 지불이 뭔가 봤더니만 $100의 8번 지불이니까 $100씩 8번 지불하기로 서명했습니다. each는 매번, 얘는 부사야. 단독으로 쓰여서 매번 $100씩 8번 지불하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The amount, 총액이. The amount는 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총량, 총액이라는 것도 있어. 총액이 지불될 때까지,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pay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썼네. I have had some unexpected medical bills. 근데 이게 문제점이 생겼어.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I have had some unexpected medical bills라고 하는 내가 예상치 못한 뒤에 의료 청구서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하게 의료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지. 내가 이 해설지 해석하고 좀 다르게 간다. bill이라고 하는 거는 청구서야. 청구서를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돈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얘는 의미상으로 예상치 못한, 예상했던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 돼야 돼. 그리고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선 여기 나와 있는 find라던가 have had라던가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어떤 내용을 알게 됐냐면 it is difficult,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야. for me, 내가 to make payment,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지불하다. $100씩 지불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For the next 4 months, 이후에 앞으로 4개월 동안 $100씩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뭔가 요청하는 내용이 주로 나올 거고, 자, 몇 가지 좀 보자. have had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표시를 좀 안 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 잠깐만 좀 볼까? 여기에 have had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냐면 여기 1번에서도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 have had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 이거 표시가 좀 잘 안 되고 있네. 됐고 이거 그대로. 아이 또 왜 안 되고 있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좀 생긴 것 같아. 됐다. 자, have had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현재 내가 이런 걸 받았어. 현재 이런 걸 받아서 여기에 대한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전부터 현재까지 쭉 봐왔는데 지금 기준 시간 현재를 기준으로 내가 이 medical bills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끝났어.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는 현재 완료로 써. 설명이 좀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완료형을 쓰는 거야. 현재를 기준으로. 얘는 내용상 설명했고, 그리고 and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 I found that 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본다면 find가 발견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알다, 뭔가를 알게 되다 이런 의미도 쓰이거든.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럼 find라고 하는 것은 have pp 형태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썼으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도 괜찮고, 사실 이 단어는 I have had and I have found 요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에는. 지금 단순한 현재로 만들기보다는, 왜냐면 일반적인 현재형을 이렇게 쓰게 되면 나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제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간 그러니까 항상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 현재형을 그냥 쓰게 되면 I go to school처럼 나는 항상 학교를 갑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found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교재는 이렇게 썼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시 가주어로 쓰였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진주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 가주어 진주어로 쓰여져 있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을 썼고 뒤에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의미상주어 for 목적격 투동사원형이야. 가주어를 썼을 때 투동사원형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상주어를 for 목적격을 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청하는 건 뭐냐면 could my payment plan이라고 하는 나의 지불 계획이, 아까 한 달에 매번 $100씩 8번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 지불 계획이 재구성될 수 있을까요?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접사야. I can make 8 more payments of $50 each라고 했지. 매번 $50씩 8번 더 지불할 수 있도록, 아까 여기 해석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간 거야 지금. 매번 each라고 하는 거, 매번 $50씩 8번 더 지불할 수 있도록 나의 지불 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I hope you can help me. 희망컨대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거. 지금 앞에서 4개월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800에서 $100씩 해서 $400가 남았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400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50씩 하게 되면 5, 8에 40, 8개월 더 지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길 수 있겠네. 지불 계획 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1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없겠지만 어떤 내용이 중심 내용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걸 한글로 나와 있지만 영어로도 한번 써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문제점들이 항상 생기고 있잖아. 그 문제점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었냐,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고 문법들 다 잘 신경을 좀 써보고. 3번 내용,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녀의 교내 사물함 대여 신청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so to guide, 안내하다라는 말을 써놨고, the application, 어떤 그 신청하는 거지, for rental lockers라고 하는 건데, 요게 임대의 락커라고 하는 걸로 쓰이면 돼. 그래서 이 교내 사물함, on campus, 교내에 있는 그 사물함 대여에 대한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안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guide라고 하는 단어는 inform of를 써도 괜찮아. to inform of 뒤에 거로 이렇게 가도 큰 무리는 없다. 우선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얘는 좀 지우고 갈까? 지우개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We recently, 우리는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a limited number of lockers라고 했는데 a number of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a number of는 우리가 보통 많은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제한된 많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숫자에 붙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로 수를 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제한된 수의 락커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한된 수의 사물함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a limited라고 하는 거는 a few number of로 써도 큰 무리는 없다. 몇 안 되는 이라고 하는 거. 많이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락커에 최근에 투자를 했어.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요 which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계대명사잖아. 앞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 선행사야. 즉 선행사는 앞 내용이야. 앞 내용이 지금 하나로 나와 있지. 이렇게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갈 때 콤마 which를 쓸 수 있고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앞의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는 단수로 받아야 돼. 이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 which라고 하는 요 단어는 and 그리고 it means 요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연결어를 이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는 거였고 and를 쓰게 되면 뒤에다가 which를 쓸 수는 없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뒤에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will not have to carry have to 해야 된다. 부정의 의미가 붙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 즉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다. 모든 자신들의 소유물 즉 소지품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들과 함께 학생들이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them으로 이렇게 받았네. To each class 각각의 수업으로 그러니까 매 수업으로 자신들의 소지품 모두를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each는 뒤에 단수를 써. 이러한 사물함들은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임대하는 것이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임대하도록 이용 가능해. For the 3 years 3년 동안 they are at school 그들이 학교에 있는 그 3년 동안 학생들이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 요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available 이라고 하는 이용 가능한 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원형이 부연 설명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뒤에 뭐뭐 하는 것이 이용 가능하다 또는 뭐뭐 하도록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락커들 사물함들은 학생들이 대여하도록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for 명사를 쓴 거는 투동사원형의 의미상적으로 쓴 거야. 아직까지도 말이 좀 매끄럽진 않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여기를 볼 때 다시 한번 연결을 좀 시킬 거야. 그럼 얘를 보면 좀 편해질 수 있어. If you would like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바로 투동사원형을 쓰기도 하겠지만 would like 쓰고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투동사원형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정도.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son, daughter니까 아들과 딸, 자녀가 to rent a locker 이 사물함을 대여하기를 원한다면 요 구조에서 투동사원형을 쓴 거야. 그러면 please read and sign 읽고 서명해 주십시오. 첨부된 뒤에 agreement form이라고 하는 동의서를 이 ing라고 하는 형용사 성질의 분사와 pp라고 하는 형용사 성질의 분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을 할 때는 해석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즉 수식 받는 말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상태냐, 얘네가 첨부되어진 거니까 얘네가 뭘 첨부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들 붙였지. 이 첨부된 동의서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서명을 해주십시오. 함께 읽고 함께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eturn the completed 같은 구조야. attached 뒤에 나와 있는 agreement form하고 completed agreement form이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완성된
동의서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Finance Office라고 하는 경리과로. 뭐와 함께? Along with 2파운드와 함께. 그런데 2파운드에 환불되지 않는 지불과 함께인데 이 payment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 아니면 굳이 해석하려면 비용 정도로 보면 돼. 2파운드에 그 환불이 되지 않는 비용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비용은 뭘 위한 비용이냐면 2파운드라고 하는 이 비용은 the lease and maintenance라고 하는 대여와 lease 대여야 빌리는 거 대여와 유지 보수를 위한 maintenance라고 하는 것이 정비, 유지, 보수 이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대여와 어떤 보수를 위한 앞에 2달러의 2파운드의 환불되지 않는 그런 비용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뒤에 나와 있었던 뭘 대여하고 뭘 지금 그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냐면 뒤에 나와 있는 locker이라고 하는 것. 이 locker이라고 하는 이 사물함에 대해서 그럼 이 사물함의 지금 임대 비용이 얼마라는 거야? 2달러가 된다는 거야. 2파운드. 여기 리스가 나와 있으니까 리스가 없다면 지금 대여 비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 리스가 나와 있으니까 2파운드를 내는 거고 그 안에는 보수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요 문장 좀 조심해야 된다. Should your child lose their locker key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 갑자기 조동사가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물음표라는 이런 의문문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여기는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주어 동사의 자리가 지금 바뀐 거야. 바뀌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if 주어 should 쓰고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당연히 쓰겠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주어 쓴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를 쓸 건데 이때 조동사가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두 다 괜찮다. would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쓰겠지. 보통 우리가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이거든. 가정법에 쓰였을 때 이 후절 뒤에 나오는 조동사에는 과거형을 많이 쓰지. 왜냐면 추측에 있어서 좀 약한 추측이 될 수 있는데 should를 썼을 때에는 현재 형태가 가능해. will처럼. 이 부분 일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쓸 때 should를 주로 써.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child, 자녀가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lose their locker key라고 하는 그들의 그 사물함 키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체해 줄 겁니다. 그 키를. 근데 비용이 들지 3파운드의 비용으로. Please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십시오. 뭐 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Contact me. 저에게 연락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there are any questions.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거. 질문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뒤에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이거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기하고 좀 연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비동사, 형용사, 투동사 원형이지. 비동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동사지 동사. 의미는 좀 비슷해. has toned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더라도 마찬가지거든. 형용사를 쓰던지 아니면 동사를 쓰던지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을 쓰면서 has stat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좀 시킬 거야. has state라고 하는 이 동사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갖는다. has state 투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을 망설이다 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이 단어에 뭐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please don't be hesitant to 동사 원형으로 갈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투동사 원형으로 바로 갈 수 있겠고 이쪽 부분은 아까 우리가 볼 때 처음에 볼 때 내가 여기 형용사 구조인 줄 알았는데 동사였네. 여기로 다시 좀 돌아올게. 비동사, 형용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뒤에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이 형용사를 꾸미면서 뭐뭐 할 정도로 라는 해석이 좀 많이 돼. 그러니까 뭐 it is difficul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에 뭐뭐 할 정도로 이 정도 뭐뭐 하기에 앞에 거 그러면 대여하기에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대여하기에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대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뭐 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사물함들은 학생들이 대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역을 살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좀 잘못 봤었어. 아까 비슷한 구조인지 봤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의 지문을 다 봤고 이 문장은 꼭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해. 4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목적은 상품 불량의 원인을 설명하고 보상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to explain the cause of product defect라는 상품 불량의 원인을 설명하고 suggest 제안하기 위해서 compensation methods라고 하는 보상 방법을 Dear Miss Carfax, Carfax에게 We are sorry,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럼 뭐가 죄송하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야겠지. that이라고 하는 것의 쓰임을 이제 문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sorry와 같은 감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들이 있어.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겠지. 그 원인을 뒤에다가 that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 거야. that은 접속사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겠지. 그럼 요 that절이 바로 감정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뭐 하게 되어 앞에 감정, 그러면 뒤에 하게 되어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야. The flowers you ordered, 당신이 주문한 그 꽃들이 뭘 위한 거냐면 여러분의 회사의 연말 기념 행사를 위해서. 근데 단어를 보면 여러분의 휴일, 사무실, 기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약간 의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조합했을 때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사실 사무실에서 기념 축하를 하는 것들이 휴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크리스마스도 있겠고 회사의 어떤 그 창립일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연말 기념 행사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좀 붙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의미를 크게 볼 건 없다. 그래서 귀하의 회사의 연말 기념 행사를 위해서 귀하가 주문한 그 꽃들이 주어 나왔고 이제 동사야. 도달했다라는 점에서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도달했냐면 unacceptable condition이라고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improper, unsatisfactory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글자를 조금 키워야 될 것 같네. 잠시만 좀 키워볼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지? 아이고 글자 모양에서 4는 조금 작을 것 같고 6 정도로 가면 되겠네. 자, 요 정도. 남아있는 것들도 살짝 좀 키우고 갈게. 요 부분들 6 정도로 가고 얘도 살짝 키웁시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문장을 이따가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네. 자, 뒤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Thank you for the dated photograph라고 하는 사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dated, 날짜가 찍힌 사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거나 갖다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라는 걸 보여준 것,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뒤에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을 쓴 거는 부연 설명이거든. 이게 왜 고마울까? It was helpful,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대. 언제? in ing는 뭐뭐 할 때 정도로 보면 돼. assessing, 평가할 때 또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 괜찮고 the problem, 그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고맙다라는 표현을 써서 전치사 뒤라서 ing를 쓴 거고 assess란 단어는 평가하다.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지. access는 접근하다라고 해서 얘는 안 될 거고 여기 설명하려는 거를 좀 뺐었네. arrive는 자동사야. 그래서 비동사 PP 형태를 쓰면 안 된다. 도달했구나. 그래서 비동사 PP 써야겠네. 안 돼. 자동사이고 지금은 과거 시간에 대해서 쓴 거야.
It appears that 뒤에 것처럼 보입니다. It appears that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으로 봐도 되고 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얘를 접속사로 이렇게 접속사로 쓰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뭐 굳이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걸로 굳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it appears that은 하나의 표현이다 라고 봐. 그래서 that 접속사 뒤에 어떤 그 문장의 구조가 나올 거고 단어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 갈 필요가 없는 것들 오히려 들어가면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표현으로 익혀주는 게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 somewhere 어딘가에서 부사가 나왔네. 근데 이 어딘가가 어딘가 봤더니만 정말 말 그대로 어딘가 your store and yours라고 하는 our store 우리의 매장과 그리고 당신의 회사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our store and your company나 your office 정도가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yours를 쓴 거야. 우리의 매장과 당신의 회사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서 부연 설명이니까 그냥 부연 설명으로 쓰고 이제 문장이 나올 수 있겠지. The flowers 꽃들이 were exposed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 To the below zero temperatures라고 하는 영하의 온도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We had that week. 그 주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온도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표현에서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We have below zero temperatures that week.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가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영하의 기온이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 주에 있었던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had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지? 얘가 목적어가 아니잖아 지금. 그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한 문장. 그렇다면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 아닌 거기 때문에 that이라 또는 which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expose는 타동사야.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없을 때는 수동 구조로 쓴다라고 하는 것. 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노출된 시점은 과거니까 과거 시간을 이렇게 써줬어. 그러면 이 내용은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이야.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에 노출된 이 어딘가에서 영하의 온도에 노출된 이것이 뒤에 거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야기시킬 것 같대. 또는 어떤 결과를 가질 것 같대. result라는 단어 뒤에는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in이 오고 하나는 from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어. in 뒤에는 결과가 오는 거고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온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를 낳다, 뭐뭐를 야기시키다. from은 뭐뭐가 원인이다 정도.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the wilted brown appearance라고 하는 시들고 그리고 갈색이 된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지. shown 보여지는 in the photograph 사진에서 보여지는 시들고 갈색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shown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고 show 타동사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와버렸지. 목적어 없다는 얘기는 수동으로 쓰였다는 거에서 shown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result in cause 또는 lead to 이렇게 바꿔도 의미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앞에서 unacceptable condi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약에 본다면 조금만 더 요 unacceptable condition이라고 하는 얘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가리키는 내용은 뒤쪽에 나와 있었던 바로 여기지. The wilted brown appearance라고 하는 거.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다. 색깔을 한번 좀 봅시다. 파란색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얘가 바로 앞에 있었던 이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The wilted brown appearance가 바로 unacceptable condition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계속 이어나가면 We are following up.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럼 이 문제에 있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어딘가에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어서 시들고 갈색의 모습을 갖춰진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바로 이 문제가 되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부분. So with our delivery people이라고 하는 우리의 배송 직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It is too late to save your holiday celebration.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늦었군요. To save, 구하기에는 뭘 구해? 귀하에 그 회사의 연말 기념 행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군요. save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꽃을 받았더니만 형편없어. 다시 받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의역이 된 거야. 이 부분은 구하다라고 하는 건데 의역이 되어서 당신의 그 귀하의 그 회사의 연말 기념 행사의 시간을 맞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군요 라고 의역이 된 거다 이건. 하지만 we would like to 동사원형 뭐뭐 하고 싶다. make amends, 보상하다 라는 의미. 보상을 좀 해보고 하고 싶습니다. 뒤에 뭐 함으로써 by ing의 구조야. 그 ing가 여기서도 한번 또 나오고 있고 a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 뭐 함으로써 입금함으로써 당신의 그 귀하의 charge card 요금이 부과된 카드 그냥 신용카드라고 보자.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야. 신용카드에 입금을 함으로써 for the entire amount of the flowers라고 하는 꽃에 대한 전체 금액 총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용카드에 귀하의 신용카드에 입금을 함으로써 또 두 번째로는 귀하에게 제공함으로써 뭐를 complimentary flowers라고 하는 무료 꽃을 제공함으로써 of equal value가 가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값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똑같은 값에 똑같은 가격에 그 무료 꽃을 제공함으로써 근데 지금 너무 늦었잖아. 그러니까 for your next occasion 다음 행사에 있어서 다음 행사를 위해 똑같은 가격에 동일한 가격에 무료 꽃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complimentary라는 단어는 무료이라는 의미니까 free라는 거라던가 chargeless, charge가 없는 이런 말로 바꿔도 괜찮아. 근데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complimentary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 글자가 좀 작으니까 complementary 얘는 보충의, 보완의라는 의미인데 문맥상 살짝 좀 애매해. 그러니까 보완하고 보충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걸 쓰기에는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So we appreciate your business. 비즈니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거래라고 보면 된다. 귀하의 거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to be 이 길을 of service라고 하는 거는 of service가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의미야. 당신에게 또 한 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hope 다음에는 to 동사 원형 쓴 것. 이렇게 해서 그림